그럼 일단 연습 문제를 한번 넘어가서 394번 문제를 한번만 가볼게. 여기서 또 연산별이라고 나오면서 연산별을 이거라고 할 때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거야? 한국말은 안 나왔지만 우리 이거 뭐로 읽기로 했지? 읽을 때? 5글자. 약간 나비 날개 부분처럼 생긴 거죠. A 차집합 B 부분이랑 D 차집합 A 해서 그 둘의 합집합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혹시 한국말이 기억나세요? 앞에 넘겨보지 않고? 대 맞아요. 이 양쪽이 약간 데칼코마니처럼 대칭처럼 생겼다고 해서 대칭 차집합이라고 했었거든? 근데 제가 기억 니은 디귿이 종종 나올 때 이걸 다 풀기가 귀찮으니까 딱 2개는 기억하고 가자고 했어. 그게 바로 교환법칙이랑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자 했는데 니은의 떡하니 결합법칙이 나왔더라고. 괄호 위치만 바뀌었잖아요. 그죠? 우리 이거 성립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니은은 그냥 동그라미 치고 갈게요. 그 다음에 제가 그림으로 푸는 방법 알려드렸고 식으로 푸는 방법도 알려드렸어요. 그림으로 푸는 방법은 이거 기호 기준으로 앞에 거 칠하고 뒤에 거 칠해서 2번 색칠된 부분을 지워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푸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나는 기억은 식으로 풀고 디귿은 그림으로 한번 풀어드릴게요. 웬만하면 그림으로 푸는 편이기는 한데 일단은 식으로도 한번 풀어볼게. 기억에 얘로 출발해서 다시 얘로 도착할 수 있냐? 라고 물었기 때문에 좌변으로 한번 출발 좀 해볼게. 여기 앞에 A를 대신해서 A 여집합을 집어넣고 뒤에는 B를 대신해서 B 여집합을 쭉 적어 넣으시면 되는 거니까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A 여집합 B 여집합은 A 여집합 차집합 B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차집합 A 여집합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네요. 근데 뭔가 풀이를 풀어가려면 가운데 연결부가 차집합이면 조금 어려워. 그래서 차집합 표현을 교집합 표현으로 바꿀 거야. 불러봐. 앞에 거 차집합, 뒤에 거는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의 여집합이니까 그냥 B. 그 다음에 얘도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의 여집합이니까 다시 A. 괜찮아? 그러면 얘는 결국 어떻게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얘 교환법칙으로 순서 바꾸면 B교 A여가 될 거고 뒤에 것도 교환법칙 순서 바꾸면 A교 B여가 되거든? 얘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앞교 뒤여니까 앞에 거 차집합 뒤에 거가 되고 얘는 앞에 거 차집합 뒤에 거가 되네요. 괜찮아요? 그랬더니 좌변으로 출발을 했는데 우변에 도착을 했네? 어차피 이거는 크게 보면 이렇게 자리 바꿔도 괜찮으니까 여기서 나온 거랑 지금 완벽하게 똑같은 표현으로 도착이 된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식으로 풀어보니까 기억이 맞네? 기억은 맞나 보다. 니은은 보자마자 바로 동그라미 치시고 디귿 갈게요. 디귿은 또 그림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저 이것부터 먼저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 대칭차집합 기호 앞에 부분을 빗금 칠해. 이 기호 뒷부분도 빗금을 칠해. 그때 뭘 지우라고? 어디를 지워야 되는 거죠 지금? 이 가운데 부분을 지우는 거야. 그래서 이거구나. 근데 여러분들 이 그림 정도는 사실 알고 있었잖아요. A 대칭 차집합 B가 이 그림일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 자, 그럼 이제 또 해볼게. 여기 그림은 이미 밑에 있고 여기랑 앞에 거의 새로운 대칭 차집합을 구하래. 그럼 A를 색칠해. 이렇게 A를 색칠해. 그랬을 때 2번 색칠된 부분을 지우개로 지우자는 거야. 그럼 어디를 지워야 돼? 오히려? 이쪽 부분을 이렇게 지우개로 지우면 되는 거예요. 여기만 유일하게 2번 색칠이 된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결국 어디만 색칠된 거야? B네? 그러면 디귿은? 맞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식으로 보셔도 좋고 그림으로 보셔도 되고. 디귿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보는 게 가장 깔끔하겠죠. 식으로 풀어가기에는 좀 귀찮으니까요. 그래서 디귿도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유자재로 자기가 빠른 판단으로 더 빠를 것 같은 거를 문제로 풀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395번을 한 번만 가볼 건데 전체 집합은 1부터 50까지 자연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때 부분 집합이 완벽하게 배수 집합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아까 뒤에서 봤을 때 이거 약간 배수 집합에서 풀었던 뉘앙스의 느낌 같은 게 있어. 근데 해석이 잘 안 된다고 느껴지시면 하나만 숫자 넣어서 봐볼게. 대체 A3의 의미가 뭘까를 보면 이 N자리에 3이 들어갔으니까 여기도 N자리에 3을 넣어보라는 거거든요. 그때 A3이 가지는 원소의 표현은 이거예요. 3K 플러스 2. 무슨 뜻이죠? 3K 플러스 2가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면
그래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모든 숫자가 모여있는 그런 집합이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2, 5, 8, 11 이런 식으로 커지는 것들을 말을 해. 그러면 뒤에 나오는 A4집합은 어떤 느낌일까? A4집합은 뭔가 X가 4K 플러스 2, 4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애들로 모여져 있는 거고, A6이라는 집합은 X가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애들만 모여져 있는 느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이제 문제를 한 번만 풀어볼게. 근데 어찌됐던지 간에 여기 물론 더하기 2가 붙어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3K, 4K, 6K였으면 어려움 없이 풀었을 거잖아. 왜? 그냥 배수 집합이니까. 근데 3의 배수, 4의 배수, 6의 배수에 있는 모든 숫자들을 모두 똑같이 오른쪽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느낌인 거잖아.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3의 배수, 4의 배수, 6의 배수라고 상상하고 문제를 풀어도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든다라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4의 배수랑 6의 배수 만약에 공배수하면 12의 배수인데 어차피 4의 배수에도 다 더하기 2씩 돼 있고 6의 배수 다 더하기 2씩이 되어 있으니 12의 배수에서 더하기 2씩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맞아? 공통의 원소 자체가. 그러니까 마치 배수집합 문제를 풀듯이 풀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은 숫자가 평행이동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가볼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A4의 배수라고 생각할게요. 4의 배수랑 6의 배수의 합집합을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있어? 이게 완전한 포함 관계가 아니잖아. 이 4랑 6 사이가 완전히 포함되는 관계는 아니죠. 그러니까 4의 배수는 4, 8, 12, 16 이렇게 가고 6의 배수는 6, 12, 18 이렇게 가는데 18 같은 건 4의 배수에 포함되지 않는 숫자니까. 그러면 이거를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숫자가 있는 것이야?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만약에 A8이었으면 이것만 해도 이미 순수하게 4의 배수가 많아? 8의 배수가 많아? 4의 배수가 많지? 그럼 합집합은 A4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고 이름은 표를 붙일 수 있었는데 얘가 지금 8이 아니라 6이었잖아요. 그런 바람에 이거를 한 번에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얘를 처리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렇지. 이 앞에 있는 걸 분배 법칙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문제를 풀어나갈 때. 자, 분배 법칙을 한번 써볼 건데 이거 3의 배수, 교집합, 4의 배수, 합집합 튕겨져 나오고 3의 배수, 교집합, 6의 배수 이렇게 됩니다. 일단 아까 기호가 합집합이었어서 문제가 됐었던 거예요. 교집합이었으면 무조건 쓸 수 있어요. 12의 배수 이렇게. 자, 그랬더니 제가 원하는 모든 표현이 다 교집합으로 바꿨어요. 자, 한번 생각해볼까? 3의 배수랑 4의 배수의 교집합이에요. 합집합이었으면 얘도 처리 불가능인데 교집합은 처리할 수 있잖아. 최소 공배수가 뭐니까. 그럼 얘 A10이라고 써도 문제 안 되잖아. 합 이거는 자 3의 배수 나열하고 6의 배수를 나열했을 때 그거의 공배수가 아니라 공통 교집합을 찾으려면 3으로 써야 될까? 6으로 써야 될까? 원소의 개수가 좀 더 적은 쪽을 선택하고 싶거든요. 그럼 6이 좀 더 적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A6을 쓰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럼 마지막 관문까지 다 왔어요. A12, 12의 배수 집합이랑 6의 배수 집합이랑 합친다면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좀 더 많은 쪽을 가져가겠다는 건데 둘 중에 누구로 마지막 마무리가 돼야 돼? 그치, 더 많은 쪽 A6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선생님 이거 배수 집합 아니잖아요. 근데 A10이라는 집합은 12의 배수하고 다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얘도 6의 배수하고 다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그럼 결과는 6의 배수에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가 된 게 결국에 합집합을 뜻할 것이야 이거죠. 평행이동이 다 같이 됐으니까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괜찮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원소의 개수까지 가볼게. A6의 원소의 개수인데 A6 쓸 때 6K 플러스 2잖아. 원래 이거 그 항의 개수 카운팅 할 때 우리 복소수단에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이거 다 풀어놓고 원소의 개수 하나 잘못 쓰면 이건 틀리는 거야. 그래서 항의 개수 카운팅 할 때 조심하세요. K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정수니까 K가 0일 때부터 가능하죠. 그러니까 0 들어가면 이 숫자 X 자체는 2 해서 50 이하의 자연수 나오는 거 맞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렇지. 68에 48에다가 더하기 2하면 딱 50에서 끝나겠네. 그럼 K가 0부터 8까지 가능한 거야. 그럼 몇 개야? 9개죠. 8개라고 쓰면 큰일 나요. 그래서 답은 9개다. 이렇게 카운팅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396번에 전체 집합은 1부터 50까지 자연수고 A집합은 30의 약수, B집합은 3의 배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N, A 여합 B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는 있네요. 그러면
뭐 A 여집합을 구하고 합집합을 합쳐서 답을 써도 문제는 안 되겠지만 지금 보기 상태만 봐도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데? 50개인데 이거에 해당하는 원소의 개수가 이미 과반수를 훨씬 넘잖아요. 그럼 이거를 푸는 게 맞을까? 이거의 반대를 푸는 게 맞을까? 하면 반대를 푸는 게 조금 더 예쁠 것 같기는 해. 그래서 설마 이거를 다 써보면 언젠간 답이 나오겠죠. 근데 이 40개, 42개 되는 원소를 다 써볼 수는 없잖아요. A 여집합만 생각해도 머리 아파. 30의 약수는 몇 개가 안 되는데 1부터 50까지 숫자 중에 30의 약수를 제외한 거 다 적고 3의 배수 다 합쳐서 3, 그거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일단 얘의 반대를 한 번만 생각해 볼게. 얘 부정을 한번 풀어보고 싶다라는 거야. 자, 부정하실 때 마치 드모르간을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부정을 할 때는 각각을 다 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의 통째로의 부정이 뭐냐 이거야. 그럼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치? 불러봐. A 교 B 여 이거를 풀겠다는 거야. 괜찮아? 이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으니까 얘 원소 개수를 구해서 전체 집합에서 얘 원소 개수 빼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남겠지.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거야? 어디서 봤지? 이게 무슨 표현이죠? A 차 B 이런 표현이었던 거지. 괜찮아요? 그럼 시선은 A로 박아주라 그랬어. 차집합 원소 보실 때 앞에 거 박아주세요. 근데 앞에 거는 그럼 한번 좀 써보자. 30의 약수 불러봐봐. 1, 2, 3, 5, 6 이거죠. 그럼 A 차집합 B는 어떤 표현이냐면 A에서 B에도 속하는 애를 빼라는 거야. 근데 B집합은 3의 배수 집합이었으니까 이 A집합의 원소 중에서 B집합에도 들어가는 아이들을 빼라는 거야. 그럼 한마디로 뭘 빼라는 거야? 3의 배수를 빼라는 거네? 그럼 3, 6, 15, 30을 빼라는 거야. 그랬더니 몇 개가 나오더라고? 4개가 나오던데? 그럼 최종적인 정답은 뭐라고 쓰는 게 맞을까? 맞아요. 전체 집합 50개에서 부정 원소 4개를 뺀 46이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판단을 해본 거예요. 경우의 수 생각할 때랑 마찬가지지. 고지고대를 풀 때 너무 많은 개수가 나올 것 같으니까 저는 그 반대 상황을 구해서 전체에서 걔를 뺀 거예요. 397번을 한번 가볼게. 어느 고등학교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그러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는 50이었다. 역사체험 A라고 하고 과학체험 B라고 해볼게요. 그랬더니 NA, 뭐 MB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거는 MB를 구하시오 였습니다. 자, 1번 가. 역사체험을 신청한 학생은 33명이다. 즉 NA는 33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상황이죠. NA는 33이다. 두 번째, 역사체험은 신청하고 그러면은 표기해보면 A는 신청하고 교집합이에요. B는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 15명이다. A는 신청하고 뭐뭐하고는 교집합입니다. 또는이면 합집합이고요. B는 신청하지 않은 이 않은이라는 부정 표현은 여집합 기호라고 했어요. 그래서 A고 B여는 15다. 그러면 그림상에서 여기가 15다라는 거고 애초에 NA 자체가 33이었으니까 교집합 부분이 확실하게 나왔네요. 교집합이 꼭 뭐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18이 되어야 두 개를 더해서 33을 완성을 시킬 수가 있겠네. 괜찮아요? 그 다음에 다조건 볼게. 다조건은 두 가지 체험 중 어느 곳도 신청하지 않은, 즉 역사 체험도 신청하지 않고 과학 체험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 8명. 즉 드모르간 써보면 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이라 그림상에서 이 바탕 색깔이 8이었다. 뭐 이런 말이에요.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8명이다. 그러면 전체 집합이 50명인 상황에서 바탕색이 이미 8명이니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딱 뭐로 맞아 떨어져야 돼? 42명으로 맞아 떨어져야 돼요. 바탕색 8 제외하고 A 합 B 여기에 꼭 42명의 학생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뭐 조금 바로 가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어차피 우리가 NB를 통째로 구하는 거잖아. B차 A를 구하는 게 아니라 NB 자체를 구하고 싶었던 거거든. 그러면은 A 합집합 B가 42였으니까 42에서 바로 뭘 빼면 답이 나올까? 15를 빼보면 답이 나오겠네요. 아니면 여기를 따로 구해서 18이랑 여기 V자 더해서 답 써도 문제 안 되고 필요 없고 그냥 자기가 표현한 방법대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27이 정답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398번에 NU 전체 집합이 36이고 NX가 23, NY가 19이다.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생각으로 바로 풀어볼까요? 만약에 생각으로 푼다라고 하면 교집합이 최대는 빨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집합 부분이 아무리 막 커져도 뭘 넘어설 수는 없어. 근데 교집합이 23 하면 Y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Y라는 집합에 사람이 19명밖에 없었는데 교집합이 23이 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을까? 그럼 오히려 최대는 23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는 게 맞아? 19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커져도 Y를 넘어설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그림이 아마 이 그림일 거예요. 방금 우리가 말한 최대값이 19가 되는 경우는 이 한 명이 한 명을 잡아먹은, 그러니까 Y라는 집합 자체가 교집합 그 자체가 되는 순간이 아마 최대가 될 거야. 그치? 근데 이 Y가 점점 자기 주장을 하면서 여기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삐져나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 점점 이렇게. 점점 삐져나가겠죠. 바깥으로.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평범한 그림이 나오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교집합이 점점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아무리 작아도 이미 NX랑 NY를 더한 게 뭐니까? 42니까. 근데 전체 집합은 36인데 NX 더하기 NY가 뭐가 되니까 42가 되니까 아무리 그래도 최소 얘가 몇 개는 가져가야 돼. 교집합이 6개는 가져가야겠죠. 그 숫자 차이가 그렇잖아요. NX 더하기 NY 순수하게 숫자 더하면 42인데 전체 집합이 36이니까 적어도 6개는 빠져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표현으로 쓰면 이런 거죠. X 합 Y 합집합은 NX 더하기 NY를 하고 교집합을 빼야 된다. 이렇게 빼야 된다. 근데 여기가 확실하게 46. 합집합이 온전히 전체 집합이랑 똑같다고 가정해도 얘가 36이니까 최소 얘가 6개 정도는 46이 아니죠. 42니까 최소 얘가 6개 정도는 가져가줘야 돼. 6개보다 적으면 이 등식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전체 집합을 뚫고 지나가 버리는 상황이 생기니까 최소값은 6이야가 답이겠지. 괜찮아요? 그러면 각자 책에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솔직히 상식적으로 풀다 보면 답이 나오는데 만약에 우리 아까 그 부등식스러운 표현 기억나요? 부등식으로 풀어갔었다는 거? 그거를 푼다면 어떻게 풀 수 있을까를 각자 책에 한 번만 적어보세요. 억지로 의도적으로 식으로 써볼게요. 시작은 합집합으로. 합집합은 아무리 작아도 이미 NX 자체가 23이니까 최소 23은 되어야 돼. 합집합을 했는데 23보다 적은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으로 말하는 그 극단적인 이 그림일 때 얘기하는 거야. 이 그림일 때 합집합이 23이었어서 그래. 그치? 이거보다 작아질 순 없고 아무리 커진다고 해도 지붕 뚫고 얘 뚫고 나갈 순 없으니까 36보다 커지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이게 합집합에 대한 범위거든요. 최소 최대. 근데 합집합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NX 더하기 NY 한마디로 숫자로 바로 가보면 42에서 교집합을 빼는 것과 똑같다. 수학에서 NX 더하기 NY에서 교집합을 한번 빼는 게 합집합 그 자체다. 그래서 이렇게 갈 거고 42 빼보시면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6 될 거라.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없애고 생각해보면 6 이상 19 이하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13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괜찮아요? 식으로는 구하라고 하는 게 마지막 줄에 들어갈 수 있게끔 교집합의 최대 최소 구하라고 하면 시작은 합집합부터 시작하시고요. 합집합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면 교집합 부등식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대체를 할 수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자, 그러면 399번 문제를 한 번만 가보자. 399번에 전체 집합 U가 1, 2, 3, 4, 5, 6, 7, 8, 9, 10 이 1부터 10까지 자연수의 두 부분 집합인데 A 집합은 1, 2, 3, 4, 5, B 집합은 3, 4, 5, 6, 7인데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X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소값은 이라고 했어. 근데 애초에 물어보는 게 원소의 합은이 아니라 원소의 합의 최소값은 이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X가 완벽하게 하나로 교정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냥 이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것 중에 최대한 작은 애들로 답을 내봐봐 이런 뜻이거든요. 일단 가조건 보시면 우리가 지금부터 구해야 되는 집합 X는 결론적으로 원소가 6개래요.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될 것 같고
1부터 10까지 숫자 중에서 6개가 들어가는 집합이었고 나조건을 한 번만 해석을 해볼까? A라는 집합에서 X를 차집합한 결과랑 B라는 집합에서 X를 차집합한 결과가 항상 같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근데 이거 차집합할 때 시선의 방향 좌변 보실 때 A에 확 박아놔 봐봐. 시작이 A거든. 여기에서 X에도 해당하는 원소를 뺀 그 결과랑 B집합에서 X에도 해당하는 원소를 뺀 결과가 완벽하게 똑같아야 된대. 근데 그냥 A와 B집합 봐봐. 3, 4, 5, 3, 4, 5는 겹치는데 안 겹치는 숫자가 있죠. 그게 누구예요? 1, 2랑 6, 7이지. 근데 만약에 1, 2, 6, 7이 남아있어. 안 빠져. 그러면 이 결과가 같아질 수가 있어? 절대 같아질 수가 없잖아. 근데 결과가 같다고 그랬거든. 그럼 여기서 X가 꼭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겠네? 뭘 가지고 있어야 될까? X는? 1, 2, 6, 7, 4개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더 가지고 있겠죠. 가족권에 의하면 뭔가를 더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다른 것도 가지고 있을 건데 진짜 별로 안 궁금하고 3, 4, 5 가지고 있든 3, 4, 5도 아니고 6, 7도 아니고 8, 9를 가지고 있든 안 궁금해. 여기 8, 9가 있어도 어차피 8, 9 차집합에서 전혀 영향 안 미치거든. A의 집합에서 X에도 포함되는 원소를 제끼면 1, 2 없어질 거고 여기 6, 7 없어질 거랑 똑같아지고 혹여 여기 3, 4가 들어가면 1, 2, 3, 4 없어지고 여기도 1, 2, 3, 4 이렇게 6, 7 없어지면서 5, 5 남을 거라 똑같아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거는 진짜 하나도 안 궁금하고 일단은 같아질 수 없는 존재들이 1, 2, 6, 7 때문이었어서 이것들을 없앨 수 있으려면 X가 1, 2, 6, 7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느낌이었어. 다조건을 한 번만 가보자. X에서 A를 차집합한 거와 X에서 B를 차집합한 거의 교집합이 공집합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뭔 소리야? 근데 우리가 지금 X를 써놓은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 말뜻을 이해해야 문제가 풀릴 거예요. 근데 X가 1, 2, 6, 7하고 뒤에 2개 더 있는 상황일 건데 이 X에서 이제 차집합이 X에서 바뀌었으니까 시선을 X에 박아도 봐봐. X라는 집합에서 A에도 속하는 원소를 뺐대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확실히 그럼 빠지는 게 누군데? 1, 2가 빠지겠죠. 그럼 남는 게 지금 현재 6, 7, 이런 상황인 거잖아. 그리고 교집합 X에서 B집합에도 해당하는 걸 뺐대요. 그럼 뭐가 또 빠지는 거야? X에서 B집합이랑 지금 현재 공통인 걸 뺀다면 또 6, 7이 빠지죠. 그럼 또 1, 2, 되는 거 맞죠? 근데 이거의 교집합이 공집합만은 아니었으면 좋겠대. 근데 이미 6, 7과 1, 2 사이는 겹치는 게 없어. 그럼 적어도 이런 것들 중에 겹치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적어도 하나라도? 근데 그 이런 것들이 뭘까 이거야. 이런 것들. 그렇죠. 뭔가 정말 모르겠으면 넣어보시면 돼요. 얘들아. 그룹이 둘 중에 하나겠지. 이미 1, 2과 6, 7은 써놨으니까 그룹이 3, 4, 5 그룹 아니면 이 그룹 아니면 여기 아예 쓰여져 있지 않은 8, 9, 10 그룹 둘 중에 하나겠지. 이 다해서 말하고 싶은 게 3, 4, 5 아니면 8, 9, 10 둘 중에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일 거니까 하나만 넣어보면 되잖아. 첫 번째 주머니에서 아무 숫자 하나만 넣어봐. 3 넣어봐봐. 그럼 다시 여기를 가볼게. X집합에서 A집합을 빼. 그러면 3도 같이 빠지는 거 보여요? 그럼 여기 없어지고 여기 뒤에 X집합에서 B집합 빼면 3도 같이 빠지는 거 또 없어지죠. 그냥 뒤에도 3, 4라고 치면 그럼 교집합이 생겨요? 안 생기잖아. 그럼 교집합이 여전히 공집합이었을 거 아니야. 근데 공집합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아, 알았다. 3, 4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었구나. 그러면 일단 뒤에 있는 집합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확인차 한번 넣어볼게. 만약에 8, 9 여기 8, 9가 들어갔다가 치면 여기에서 A집합 뺀다고 한들 8, 9 안 사라지죠. X집합이 이거였다면 여기서 B집합 3, 4, 5, 6, 7에 해당하는 거 6, 7 뺀다고 해도 1, 2, 8, 9에서 8, 9 안 사라지죠. 그러면은 교집합이 공집합이 안 된다고 하는 다 조건이 맞는 말이지. 한 넣어보고 지우개를 지우고 넣어보고 지우개를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어보니까 이게 맞는 말인 거야. 근데 사실 공집합이 아니기만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저처럼 극단적으로 8, 9가 다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것까지는 없고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이 주머니에서 하나라도 원소를 가지기만 하면 된다 이런 뜻인 거잖아.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 가장 작은 상황을 구하래. 그럼 여러분들은 8, 9, 10 중에 뭘 가지고 올 거예요?
8을 가지고 오겠죠. 그리고 3, 4, 5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전혀 아무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냥 제가 여기 원소 6개는 꼭 채워야 되는데 가장 작은 거 하나 더 가지고 싶으면 마지막에 하나를 뭘로 채우면 되는 거야? 3을 가지고 오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주머니에서 3을 가지고 와도 전혀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 이거야. 왜냐? 이미 8로 다조건 만족시켰으니까. 만약에 제일 커졌으면 좋겠어 하면 저 여기다 90 채워 넣을 생각이고요. 가장 작았으면 좋겠어 라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8은 하나는 가지고 오고 나머지 주머니 3, 4, 5는 들어가든지 말든지 큰 영향 안 미칠 거니까 그 중에 가장 작은 걸 써놓겠다 이 뜻이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완전 그냥 추리하는 문제 같은 느낌인 거죠. 뭐 그냥 방탈출 문제 풀듯이 그냥 수수께끼 푼다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계산을 하는 파트는 아니고 완전히 생각을 해야 되는 파트입니다. 집합의 심화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항상 시험에 나와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거고 정답은 2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약간 안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일단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자 일단은 400번을 한번 가볼 건데 400번에서 두 집합 XY에 대해서 연산 세모가 대칭 차집합이라는 거를 저는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보자마자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대칭 차집합 문제가 될 겁니다. 그때 세 집합 A, B, C에 대해서 A 합, B 합, C 이거 한 번씩 다 얇게 색칠한 게 75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을 건데 갑자기 대칭 차집합 3개를 주면서 A 대칭 차집합 B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소가 45개고 B 대칭 차집합 C에 해당하는 건 47이고 C 대칭 차집합 A에 해당하는 건 42개야. 그때 완전히 가운데에 속한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를 구하라는데 구할 수 있으니까 시험 문제가 나왔겠지. 설마 구할 수 없는데 시험 문제가 나왔을까 생각을 하시고 무조건 구할 수 있다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아까 이런 그림 나오면 눈으로 풀지 말고 꺽쇠 한번 쳐보라고 했잖아. 약간 그런 느낌인데 여기는 또 꺽쇠만 치기에는 여기 대칭 차집합이 또 너무 많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헷갈릴 것 같아서 이름 쓸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라고 한번 써놔보려고. 자, 그럼 첫 번째부터 갈게. 이거가 75라는 거는 얇게 한 번씩 그냥 골고루 균일하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은 한 번씩 더했을 때 75개가 나온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두 번째 표현 갈게. A 대칭 차집합 B 부분에 해당하는 게 45래. 근데 혹시 A 대칭 차집합 B가 여기 양 나비 날개 부분인 것도 괜찮을까? 그러면은 숫자로 말하면 어떤 부분이냐면 1, 4, 5, 6 부분이 다 더한 게 는 45다 이 뜻이야. 괜찮아? 그럼 이것도 번호로 한 번만 말해줄래요? B 대칭 차집합 C 그 나비 날개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번호가 어떻게 되는 거야? 2번, 4번, 5번, 7번 이렇게 되는 게 47이야. 그러니까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여기랑 여기가 B 대칭 차집합 C였다는 거야. 괜찮아? 마지막 C 대칭 차집합 A는 그림상으로 어디야? 번호로 말하면 1번, 2번, 6번, 7번이 되겠죠. 그게 문제에서 는 42라고 나왔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일단 이거는 단독으로 좀 빼두고 아래 3개를 한꺼번에 풀 건데 제가 좌변은 좌변끼리 뭐 해볼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저 때 그 윤환식, 순환식 열방정식 문제 풀 때 지금처럼 뭐 위에서 아래 걸 뺀 다음에 뭐 밑에 거랑 더하고 해도 되는데 이건 한두 개짜리가 아니니까 누가 봐도 규칙이 있는 게 1번 2개, 2번 2개, 4번 2개, 5번 2개, 6번 2개, 7번 2개 있는 거 보여? 그럼 좌변에 있는 3개의 식을 통째로 뭘 해보는 게 제일 예뻐? 3개의 식을 통째로 더하는 거죠. 애초에 3개의 식인데 뺄셈은 말이 안 되고 3개의 식을 다 더해볼게. 그럼 1번 2개, 2번 2개, 4번 2개, 5번 2개, 6번 2개, 7번이 통째로 2개씩 있었던 게 좌변에 다 더한 거야. 괜찮아? 그럼 우변에 다 더하면 숫자 계산 어떻게 돼? 이거 2개 더하면 92, 이거 2개 더하면 134 이렇게 되는 거 괜찮아요? 그럼 양변에 이 약분하면 어떻게 되는데? 70이 아니라 67이 됩니다. 괜찮아요? 그럼 아까 거랑 비교 한번 해볼까? 1, 2, 3, 4, 5, 6, 7 다 더한 게 75인데 1, 2, 4, 5, 6, 7에 더한 게 67이야.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딱 뭐였냐면 3번을 구하래. 3번을 구하래. 그럼 답이 뭐야?
8이겠네. 그러니까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문제가 나왔겠지? 눈으로 풀거나 이게 색칠만 하고 있으면 이거 답 내기 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표시를 좀 해주는 게 가장 예쁩니다. 그렇게 해서 풀었더니 답이 나오더라. 다른 부분에는 몇 개 원소 들어가는지 알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가장 가운데 부분에 8이 들어간다라는 걸 두 식의 차이에서 알게 된 거죠. 401번 한 번만 가볼게요. 지훈의 학년 5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 50이 전체 집합입니다. 그러면 그림을 한 번만 그려볼 건데 여기 마음속에 바깥에 이렇게 전체 집합을 그리긴 할 건데 과학탐구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은 23명. 인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그 23명이 여기 통째로 23명이라는 거지 여기가 23명이라는 게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거겠죠? 일단 NA 전체가 23명이었다는 거야. NA 전체가 23. 그 다음에 코딩 동아리가 28. 논평 동아리가 21. 그리고 세 동아리에 모두 가입한 학생 NA교, B교, C가 7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어디 동아리에도 가입하지 않은 이 바탕색에 4명이라는 아이가 존재해요. 근데 원래 내 조사 대상이 50명이었는데 이 바탕색에 4명이 있었다라는 거는 NA 합, B 합, C가 몇 명이었다라는 거야? 40? 원래 50명인데 이 바탕색에 아무것도 가입하지 않는 학생이 4명 있었다라는 건 46명이 있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근데 구하라고 하는 게 뭔지는 파악하고 문제풀이를 시작해 볼 건데 어디를 구하는 거야? 세 동아리 중에 2개 동아리에만 2개 이상이 아니라 2개에만 가입한 학생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그럼 어디 구하는 건가요? 그 비주얼로 보면 여기 약간 바람개비 같이 여기만 구하는 거 맞아? 그럼 일단 오케이 알았어.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게. 전체가 46이니까요. 식 가봅시다. 46은 일단 NA 23 더할게. 23 더하면 근데 요렇게 더해진다고 했지. 23 더하기 코딩 동아리에 하면 28인데 코딩 동아리 더하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 괜찮아요? 네. 더하기 영화 논평 21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지금 V자가 그림이 이상한데 3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한 번씩 빼볼 생각인데 제가 만약에 여기 부분만 그냥 하나의 약간 별이라고 그냥 문제를 써본다면 우리 여기에 각각이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이거 합집합 구하는 거 맞으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빨간색 부분에 그냥 별이라고 해본다면 전체적으로 46이 의미하는 건 V자가 한 번씩만 쳐진 걸 의미하는 거 맞지? 근데 지금 여기 빨간색 부분 내가 지금 구하는 이 빨간색 부분에 V자 몇 개 칠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V자 2번씩 칠해졌네요. 그러면 얘들아 2번 다 빼? 아니면 한 번만 빼? 이거 한 번만 빼면 되는 거 맞지? 왜냐면 내가 V자를 2번씩 색칠했는데 그걸 다 뺄 생각은 없거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은 이렇게 생크림이 얇게 칠해져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괜찮아?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굉장히 마음 쓰이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지금 V자 몇 개 쳐 있어요? 3개 쳐 있잖아. 그럼 몇 번 빼면 되는데? 3번을 다 빼? 그럼 이거 텅 비어버리는데? 제가 지금 원하는 거는 전체적인 그림에 V자가 다 한 번씩만 고르게 퍼져 있는 그림을 원해. 그럼 초록색 몇 번 빼면 돼? 2번만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아까 초록색 제가 지금 확대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초록색 원래 숫자가 7이었거든. 그러니까 초록색을 2번만 빼겠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그림이 어떤 상황일까 보면 제가 원래 수습을 다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림이 다 이렇게만 남았던 거야. 한쪽 V가 한 번만 남았던 거지. 빨간색 프로펠러 같은 부분은 한 번 뺐고요. 초록색은 2번만 뺐으니까요. 다 빼는 건 안 돼요. 텅 비어있는 건 안 돼. 괜찮아? 그래서 이거 계산하셔서 여러분들은 별을 구하면 그게 정답이 되겠죠. 그냥 이 등식을 계산해서 별을 구하면 그게 숫자 계산 끝. 별 자체를 구하는 거니까. 각각이 뭔지는 구할 수 없어. 그런 걸 구하기는 힌트가 너무 부족해. 그래서 프로펠러를 그냥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인 거야. 여기를 별이라고 써놨으니까. 숫자 계산 한 번만 해봐요. 답이 무엇일까요? 답은 12가 됩니다. 괜찮아요? 400번과 401번이 약간 이런 느낌이죠. 테마가 좀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 400번은 제가 더 구체적으로 풀었고요. 1, 2, 3, 4, 5번, 6번 이렇게 번호 붙여가면서 풀었고
401번은 그냥 V자 쳐가면서 내가 몇 번 셌는지 카운팅하면서 풀었어요. 괜찮아요? 자, 마지막에 402번을 한번 풀어볼 건데 제가 그냥 한번 식으로 풀어볼게요. 앞에 거랑 문제 똑같습니다. 근데 풀이 과정 한 줄만 더 추가할게요. 전체 개수가 36인데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 몇 명? 22명. 지하철을 이용하는 학생은 9명이었다.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하는 학생이 5명 이상일 때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하지 않는 학생을 구하라는 게 답이지만 그건 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얘부터 차근차근 채워나가보자. 자, 교집합이 최소 5 이상이래요. 땡큐네요. 근데 교집합의 최대도 구할 수 있지 않나요? 교집합의 최대는 아무리 커도 뭘 넘지 못할까? 9를 넘지는 못할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아? 저 완전 식으로 풀어볼게요. 그림으로 안 풀고. 자, 그러면 우리가 NA 교 B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식이 하나 있었어. 어떤 식이었냐면 원래 합집합 B라는 게 NA 더하기 MB에다가 이거를 뺐었던 거였었으니 우리가 얘를 좌변으로 이항하고 얘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수학에서 식 자체가 A 교집합 B는 NA 더하기 MB 그냥 숫자로 가자. 숫자로 가면 31에서 NA 합비를 빼도 되는 거 맞죠? 그럼 여기다가 이걸 대신해서 얘를 넣어볼까요? 그러면 31에서 N A 합비를 빼면 된다. 여기까지 쓰여지는 거 괜찮을까? 연산 좀 할게. 31, 31, 31을 다 빼면 마이너스 20 6 N A 합 B 마이너스 22 이렇게 되는 거 괜찮아요? 그러면 순수한 N A 합 B는 최소 뭐 이상? 22 이상 최대 26 이렇게까지 식으로 그냥 끌고 내려온 거야. 아까까지만 해도 구하는 게 이거였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버스나 지하철 중 적어도 하나 이상 이용하는 학생 수의 최대 최소는 26 최대 22 최소 이렇게 답을 썼었으면 됐어. 근데 이 문제 그냥 하나만 더 내려가시면 돼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였냐면 버스나 지하철을 모두 이용하지 않는 학생이었거든. 그러니까 그림으로 말하면 여기 학생을 물어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너는 제가 이미 A 합집합 B 요거의 최대 최소 그 범위를 구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전체 집합이 지금 원소가 36개잖아요. 맞죠? 36개에서 이거 빼면 오히려 이 바탕색이 남는 거잖아.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를 표기로 말씀드리면 얘도 이용하지 않고 얘도 이용하지 않는 거 한마디로 드모르간 법칙 써보면 NA 합 B의 여집합을 구하는 거였거든. 근데 어쨌든 전체 집합의 원소가 36이니까 36에서 가장 큰 수 26을 빼면 오히려 최소가 나올 거고 36에서 22를 빼면 오히려 최대가 나오게 되겠지. 그냥 풀이 과정이 한 줄만 더 추가된 거야. 그래서 실력업에 들어갔어. 근데 우리 그냥 계속 식으로 풀어왔던 거 교집합 부등식 표현으로 시작해서 합집합 표현을 구하신 다음에 이 마지막 줄에서 전체 집합에서 이거 각각을 빼서 바탕 색깔의 최대 최소까지 구해버리면 된다라는 거죠. 정답은 무엇일까요? 답은 24입니다. 양쪽을 더하는 거니까. 그래서 완전히 그냥 식으로 푸는 걸로 연습시켜드리고 싶어서 식으로 한번 풀어봤어요. 그림 말고. 뭐 그림으로 푸셔도 상관없고 그림으로 푼다고 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번은 극단적인 그림 그리셔야 되고 한 번은 평범한 그림을 그려셔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집합은 끝났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명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